정부의 보험금 정책 이런 것들이 죄다 보험사 편으로, 보험사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너보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안녕하세요, 사고링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최근에 교통사고 보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20년간 비슷비슷했던 이 시장 자체가 매우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가 어떻게 바뀐 건지,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그런 상황들을 보면 정부의 보험금 정책 이런 것들이 죄다 보험사 편으로, 보험사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직원분들 중에 일부는 예전과 달리 신이 좀 나셔가지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막말을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정말 화가 많이 나서 저희 사고링크를 찾아오시는 그런 피해자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잠깐 뉴스 기사를 보여드리긴 했지만 정부에서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라고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향후치료비라고 하는 걸 없앤다는 등 여러 가지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험금을 보험사 입맛대로 줄 수 있었다면 진작에 한 20년 전부터 이미 하고도 남았을 텐데 이제 와서 이걸 보험사 마음대로 지급을 막을 수 있는 게 가능할까? 라고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 계획이 있었는데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여행을 못 갔다든지 그런 손해, 면접을 가던 중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면접을 가지 못한 손해, 중요한 계약이 있었는데 사고로 인해서 계약을 가지 못해 계약이 날아간 그런 손해, 차량 감가상각비 자체가 너무 적어서 보험사 쪽에서 제시한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다 생각해서 발생하는 그런 손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지만 현재 보험사 기준으로는 또 절대 지급할 수 없는 이렇게 천차만별인 수많은 손해들을 정말 제대로 측정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한 그런 타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만들어진 후에 이런 정책이 수립이 된다 해도 할까 말까인데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냥 저 위에 계신 분들이 돈 주지 마라 이렇게 되어버린 상황이라 이제 과연 현장에서 150만 명이나 되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분노를 보험사 직원분들이 버틸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정책은 결정이 됐고요. 보험사에서는 이참에 보험사 직원 수도 줄여서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정부 정책에 따라 보험사 정책도 보험금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일부 보험사의 경우는 매우 타이트하게 보상을 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 어떻게 해야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상을 요구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명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보험사 직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나오면 나는 치료 계속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과거에 진행이 됐으면 보험사 직원들은 굉장히 애 같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 정책상으로 치료를 다 막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병원에서 보험사에 청구를 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사고를 당했을 때 적당한 시기에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입원 치료라든지 MRI 촬영 등을 이제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크게 보험사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피해자의 편에서 이런 치료들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진짜 정말 사고가 나서 바로 병원에 가지 않는 이상은 치료, 특히 입원 치료 같은 경우는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사고일자 기준으로 며칠 정도 더 지나면 통원 치료도 받기 쉽지 않아졌고요. 그런 숫자들이 제한이 되었고 보험사 직원들도 이 날짜 계산을 딱 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했을 테니까 라고 판단해서 그에 맞춰서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앞으로 치료는 알아서 잘 받으시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죠 라고 합니다. 어차피 치료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험사에다가 보상을 이야기할 때는 보험사에서 말을 못하게 논리적으로 내가 왜 이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사고가 났을 때 그 뒤처리 수습하느라고 중요한 계약을 놓쳤다.
그 계약이 굉장히 성사 직전이었는데 만약 내가 제 시간에 가서 성사가 되었다고 한다면 월에 최소 1,0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예상이 되었다. 그 예상 근거 자료는 여기 있다. 당신은 이걸 이제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 라는 식의 구체적인 이유와 금전적인 손해 금액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는 몸이 아프다는 것을 치료 기록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간혹가다 몸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병원 또 안 가세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몸이 아픈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몸이 아프다고 하면 병원은 꼭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고 당하고 열흘 동안 한 7일 정도 병원을 성실하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병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아프네 마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몸의 불편함을 그 피해자분이 아무리 얘기한다고 한들 이 사람은 결국 병원 기록으로 보면 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아픈데 참고 있으면 아무도 안 알아준다. 특히 보험사는 더더욱 안 알아준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권위에 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보험사 직원과 직접 전화를 하게 된다면 상대 보험사 직원은 매우 똑똑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업 직원 그리고 이 시장의 전문가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상대를 높이고 본인 스스로를 내리까는 깔아주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너보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스탠스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100%는 아니겠지만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보험사 직원과 이야기하는 것 치고 제대로 받으시는 분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만약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일단 저희 채널에 여러가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만약에 그럴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저희 쪽에 맡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맡겨주시고 계시고 꽤 괜찮은 결과가 나오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사고링크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사고 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사고링크 알려주시면 그분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만 사고링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